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정말로 이 생성형 AI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MS의 코파일럿이나 구글 오늘 발표가 있었던 듀엣 AI 등에 정말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업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때처럼 AI 도구들 많이 나올 건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조직, 회사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것은 이런 과정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해커톤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곳은 우리 이제 파란색에 있는 이쪽은 뭐 팀이나 부서 아니면 또 뭐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단위도 괜찮습니다. 여러 사람들 뭐 사원도 괜찮고 부장님도 괜찮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 이슈,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팀 단위에서는 뭐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데에서는 뭐 챗GPT나 아니면 바드나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네이버 클로버 X 이런 걸 이용해서 할 거고요. 뭐 아니면 뭐 소규모 단위의 LLM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제한을 걸지 않고 일단은 이제 이 모인 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초적인 교육은 시켜야겠지만은 너무 또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회사의 문제나 아니면 생산성이나 이런 측면을 한번 개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연말에 연결된 재무제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료조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양하게 한번 팀 구성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좋은데, 자, 이것은 이제 보통 같았으면 문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PDF나 아니면은 아래 한글로 하지만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디 회사, 어디 기업, 어디 그룹 AI 해커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폐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회사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적용을 하고 생산성 올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해서 그림만 그리고 글만 쓰고 이런 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업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회사별로 AI 리터러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낮은 기업, 낮은 팀, 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기능을 이 업무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때 이때 중요한 것은 뭐 TF팀이나 이렇게 좀 어떤 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변화관리 영역인데, 동의를 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같은 구성원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예전에 보면은 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은 뭐 대부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한동안 나는 컴퓨터 못하니까 전자결제 안 해 이러는 부장님도 사실은 회사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로 기한하고 결제 받고 다시 또 뭐 전자결제 시스템에 돌리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성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지표나 또 평가 지표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 절차를 이용하면은 좀 낮은 기업도 잘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간단한 거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AI 역량이 계속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라는 조직이 정적인 조직이 아니죠. 뭐 퇴사도 하고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경력 직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기존의 구성원들은 AI 역량이 올라가 있지만은 새로 입사를 하는 신입사원이나 경력 직원들은 또 같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준비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AI 리터러시가 좀 높은 집단들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사실은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거랑 동일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높은 집단에서는 뭐 그냥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슬랙을 쓰다가 우리 저 구글 챗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거 쓰자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하고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대신 AI 이런 도구 방법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어떤 제한적인 것보다는 큰 가이드라인, 이것은 저는 이제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AI를 사용하는 폴리시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사용하자 정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오히려 이제 높은 데서는 제약을 거는 것보다는 자유도를 높여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사용해보고 또 이렇게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을 건다면은 뭐 잘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해서는 대한 정책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기는 정말로 AI 날개를 달고 엄청나게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AI 리터러시 향상 위해서 생성형 AI 실습 방법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정말 요즘에 AI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MZ세대 같은 사람들 하고 같이 일한다면 업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